사이몬 쌤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중간고사를 앞두고 선생님이 평상시에 늘 강조하던 거였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찍게 됐고, 나중에 이제 이걸 보게 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포함, 수능 포함 고등학교에서 어법 문제로 나올 때 딱 5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처음에 동의 플러스 형대라는 걸 만들었던 이유가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법 설명을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뭐 때문에 틀렸잖아, 이거는 뭐 때문에 맞잖아, 이거는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설명이죠.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고등유형에서 동의 플러스 형대까지 도대체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면 어법 문제를 굉장히 빨리 쉽게 맞출 수 있다. 그 체크리스트를 내가 만들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동부터 들어갈게요. 동이 뭔지. 동은 동사나 준동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사는 여러분들 다 알고, 준동사라고 하면 투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포함, 뭐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까지 동사 출신인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요게 어법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동사나 준동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동사 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법 문제는요, 한 문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앞문장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뭐 밑줄이 있거나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장 처음 대문자부터 마침표까지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자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동사 자리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샬라샬라 용법, 우리 막 그 쉼표 찍고 막 이렇게 이상한 기호 있는 거 있죠. 그거 우리 동사 자리 파악 어렵게 하잖아요. 네, 그걸 선생님은 샬라샬라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 다음에 도치구문,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하나씩 선생님하고 들여다볼 건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동사 자리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수시를 확인해 줘야 돼요. 태라는 건 수동 능동 확인해 줘야 되고, 수일치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는 시제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시제 문제는 내신 전용이에요. 내신 전용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태수만 확인해 주면 된다. 세 번째는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있는데 그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 경우, 그때는 병렬 구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s다 then이 있고 그 뒤에 동사나 준동사가 있어. 그거는 병렬 구조랑 그 다음에 대동사, 네, 그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딱 요 네 가지만 확인하면 동사나 준동사에서 밑줄이 있는 경우, 또는 우리가 모든 어떤 문장에서 동사나 준동사가 맞냐 틀렸냐를 볼 때 이거 말고는 틀릴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동사 자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동사 자리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안 쓰고 투부정사를 쓴다거나 ing 형태를 쓴다거나 pp 형태를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그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많이 선생님들이 쓰는 게 이 샬라샬라 용법입니다. 샬라샬라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샬라샬라샬라, 이거 샬라가 영어예요. 샬라샬라샬라샬라 콤마 샬라샬라 콤마 샬라샬라 점. 요랬을 때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샬라샬라 용법입니다. 샬라샬라 용법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샬라샬라는 우리가 문장 구조 안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가면 돼요. 샬라샬라 용법을 왜 쓴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에도 샬라샬라 용법이 있으면 굳이 부연 설명 안 읽어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읽어주면 충분히 내용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찍찍이도 있죠. 샬라샬라샬라 찍, 샬라샬라 찍, 샬라샬라 점. 요럴 때도 요게 샬라샬라 용법이다. 부연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샬라샬라샬라 콤마 샬라샬라 점. 오케이? 요것도 있고 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샬라샬라샬라 땡땡 샬라샬라샬라 점. 요거는 우리 왜 콜른이라고 하잖아요. 콜른 뒤에 부연 설명은 여기 보이시죠? 아무퀴나 아무거나 다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세미콜론이라고 있어요. 땡땡이 아니고 땡찍이야. 땡 콤마는 요거는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완전한 문장이 요 부분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샬라샬라 우리 용법을 파악을 하고 나면 우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그거 전부 다 샬라샬라 용법이에요. 왜 쓴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치? 그 다음에 도치구문 아니 도치가 아니라 분사구문 분사구문도 샬라샬라 용법 부연 설명이죠. 네,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부연 설명이니까 문장 분석할 때는 샬라샬라 용법을 제외하고 봐라. 동사자리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이 샬라샬라 용법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치구문인데 오늘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시험 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도치구문이 뭐냐 다 설명은 하기가 좀 어렵지만 네, 우리 네 가지 도치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해요. 첫 번째가 부정어구의 도치. 부정어구의 도치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가면 뒤에가 의문문의 어순으로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사구 도치 또는 전치사구의 도치. 얘네들이 앞으로 가면 그냥 의문문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만 바뀌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if 생략후의 도치도 주어 동사가 바뀌어버리죠. 그지? 우리 물이 없다면 할 때 were it not for water 그 다음에 물이 없었다면 had it not been for water 그거. 자, 그 다음에 보어 도치. 보어도 명사인 보어가 도치가 되면 수일치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명사 도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어 도치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종속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하나가 있으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원래 동사가 한 개였는데 종속 접속사가 있음으로써 동사가 하나가 더 늘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못된 게 종속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든가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 자리가 파악이 됐어. 동사 자리 맞아. 동사 쓰인 거 맞고 내가 지금 여기는 투부정사의 밑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 파악됐어. 그럼 얘는 동사 자리 아닌 거 맞아. 그지? 그러고 나면 태수시를 확인해야 된다. 자, 태는 아까 수동 능동이라고 했어요. 예. 수일치 시제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수동 능동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근데 수동 능동이라는 것은 동사뿐만이 아니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 수동 능동의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는 특히 이렇게 생겨요. 투부정사의 수동형, 아니면 동명사의 수동형, 아니면 분사. 네, 요거는 우리가 꼭 완벽하게 어떤 원리로 요게 쓰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 능동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동작의 주체가 이 동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장 먼저 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우리 능동이라고 하면 진행형 포함해서 능동이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치?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 주어가 뒤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주어는 by 뒤에 전치사구로 묶여버려. 살로 돼버려. 부사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결국에 목적어는 앞으로 나가는데 동사가 이렇게 BPP로 바뀌면 PP 뒤에는 명사가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뒤에 명사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수동태 명사의 수는 능동태 명사의 수 마이너스 1. 이 이유가 이제 그 주어가 by 뒤에 전치사로 바뀌기 때문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외가 있죠. 첫 번째는 뒤에 명사가 없어. 원래 명사가 없으면 수동인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형식 동사는 뒤에 원래 수동태도 없지만 뒤에 원래 명사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 OT 강의에 일형식 동사의 종류를 모두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뭐냐 하면 선생님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두 번째 예외가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학생들에게가 간접 목적어였잖아. 간접 목적어가 주로 나오면 students were asked questions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래서 사형식 간접 목적어 이거 좀 적을게요. 사형식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되는 수동태에는 그 4pp 다음에 명사가 있어요. 직접 목적어가 따라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사형식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에 쓰이는 동사는 딱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 ask, assign, give, 그리고 teach. 네. 요거 4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신에서 요런 동사 PP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동작의 주체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동작의 주체가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니까 수동태가 쓰였지만 주어가 사람이야. 심지어 PP 뒤에 명사도 있어. 환장할 노릇이거든. 그래서 이 4개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ask, assign, give, teach. ask, assign, give, teach. ask, assign, give, teach.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요. 뒤에 PP 뒤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요.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잘 보려나 모르겠다. 5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쓰는 동사 있지. 엘코카 많아. elect, consider, call, make, name, title, 뭐 label 이런 것들. 그지? 5형식 목보 자리에 명사 쓰는 동사 엘코카 많아. 얘네들은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도 목적격 보호가 떨어지는데 걔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PP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원래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근데 명사가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인 수동태. 그때는 PP가 어떤 거다? asked, assigned, given, taught. 알겠습니까? 그 뒤에 명사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쓰는 동사들 엘코카마나 뒤에도 이런 동사들 PP 뒤에도 명사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명사가 없는데 능동인 경우는 1형식 동사. 그거 3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태수시에서 태를 확인했어. 이제 수일치 확인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선생님이 수일치. 수일치를 이걸 지워버렸는데. 자, 수일치는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수일치는, 수일치를 묻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부분명사 있죠. 부분명사가 오면 오브 뒤에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선행사와 주격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선행사가 여기 있어. 그럼 바로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선행사랑 주격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어.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전치사 구가 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전치사 구의 명사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얘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금 명사가 하나가 있고 전치사 있고 명사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절이 왔을 때 이 관계절이 이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이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어랑 동사가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 조심해야 되죠. 그치? 네. 물론 이 사이에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엄청 있을 겁니다. 우리 OT 강의에서 품사 19종 세트에서 형용사 7가지 중에서 6가지 다는 형용사 빼고, 그러면 명사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여기에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구, 형용사구, 형용사절까지 여기 가득 박혀 있고, 예,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가지고 보는 거. 네,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제는 내신 전용인데,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대과거 헤드 PP로 표현된 거 있지. 우리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학교 교재나 시험 범위에서 헤드 PP 아니면은 투부정사인데 to have PP, 동명사인데 having ing, 네, 아니면 분사구문인데 having PP, 다시 동명사인데 having PP, 그 다음에 분사구문인데 having PP 있는 거,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동사나 준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어. 이거는 100% 병렬구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병렬구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저 앞에 동사 원형도 있고 뭐 투부정사도 있고 ing도 있고 3인칭 단수 동사 뭐 현재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봐서 이게 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우리 내신 대비할 때는 그지? 이 문장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나 준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가 뭐랑 병렬구나. 반드시 그걸 표시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등위 접속사 뒤에 여기 밑줄이 있어. 근데 여기 동사나 준동사야.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패스합니다. 왜? 그거 해석해 봐야 되거든. 그 해석은 시간이 걸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만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선생님은 확인 안 하고 넘어갑니다. 무슨 동사자리 파악 이런 거 안 합니다. 넘어갔다가 나머지 거 다 확인하고 정 없으면 그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네 번째, 앞에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as나 then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대동사나 아니면 병렬 구조를 묻는 건데요. 대동사일 경우가 더 많아요. 대동사라는 건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요게 특히 비교 구문에서 as나 then이 있는 이런 비교 표현에서 앞문장에 쓰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대동사를 갖다 놓습니다. 대동사는요, 주절의 동사, 앞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면 대동사도 비동사를 쓰고요. 일반 동사면은 do, does, did를 쓰고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도 대동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절의 동사가 have been, pp야.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의 동사는 뭐다? 비동사다. 오케이? 그러면 아무리 여기 무슨 written이 있고 made가 있고 built가 있어도 수동태의 동사는 비동사니까 대동사를 비동사로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런 학생이 게 있어요. have been ing예요. 진행형은요, 그거를 하나 자체의 동사로 보죠. 그래서 have been ing가 있으면 이 ing가 being이 아닌 이상 일반 동사의 ing면 do, does, did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있는 경우 맨 처음에 뭐 하자? 동사 자리 파악하자. 두 번째 뭐 하자? 태수시 파악하자. 세 번째 뭐 하자?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 경우 병렬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신일 때만 집중해서 보고 모의고사나 수능 풀 때는 일단 통과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에 as나 then이 있으면 대동사랑 병렬 구조 확인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동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동의잖아. 동의. 의가 뭐냐 하면 의문사의 밑줄이 있는 겁니다.
자, 의문사의 밑줄이 있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 OT 강의 9번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OT 강의 9번을 정리를 여기 해놨어요. 명사인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라는 품사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얘네들은 명사다. who, what, which. 부사는 why, when, where, how. 그지?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그리고 how가 있는데, 거기서 what과 how는 명사절 접속사로만 쓰인다. what과 which는 한정형 형용사로도 쓰인다. 무슨 말이야? What color do you like? 그지? 그래서 what color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how는 3가지 용법으로 쓰이죠. 첫 번째 how는 단어 부사 how. 어떻게 방법, 방식으로 되는 단어 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how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로 해석되는 거.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얼마나 나이가 많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고, 뭐 이런 것들, 그지? 예, 요게 있고. 세 번째는 서술형 형용사. 보어 자리에요. 보어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를 모를 때 이거 감각동사잖아요. 뒤에 형용사 와야 되잖아요. 그거 모를 때 how 쓴다. 예, 요게 OT 강의의 핵심이었죠. 그걸 알고 나면 어법 문제에서 의문사의 밑줄이 있는 경우 딱 3가지. 이것도 은근 굉장히 많이 나와, 그지?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의문사의 품사에 따라 뒷문장의 완전함이나 불완전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의문사가 명사인 의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지가 명사 하나를 몰라서 의문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명사가 빠져 있는 거야. 얘가 명사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명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거든. 그러면 이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살이야, 부사야. 부사 있는 의문사야. 그럼 나는 있어도 되고 원래 없어도 되는 아니까 얘 뒤에 오는 것들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거 확인하세요. 두 번째, 위치에 밑줄이 있는 경우.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우리 보통 위치 그러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랍니다. 그러면 수식어구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맞지? 자, 여기 보세요. When my dad brought apples.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오케이? Which was such a good surprise. 그것은 아주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부사절이야. 부사절 살이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수식어고 또 왔어요. 그럼 주절 어디 갔냐고. 그지? 그래서 위치인 경우 관계대명사 자리냐 아니면 그냥 대명사 자리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명사 자리입니다. 오케이? 조금 이따 동의 플러스 형 대할 때 대가 대명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때도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앞에 주절이 완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는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what에 밑줄이 있는 경우. what에 밑줄이 있는 경우. 아까 우리 1번에서 의문사의 단어 품사에 따라 뒷문장의 완전함이나 불완전함을 보자. 그럼 what에 밑줄이 있어. 그럼 일단 뭐라고 확인해야 돼?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what이 있으면 뒤에 불완전해야 되죠. 그지? 왜? what이 단어로서 명사니까. 알겠습니까? 불완전했었어.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아까 선생님 OT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 what과 how는 명사절 접속사로만 쓰인다. 그지? 그러면 what이 나오면 뒤에 불완전했어. 근데 여기가 명사 자리가 아니네. 그러면 what이 아니라 위치로 고쳐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의 플러스 형대인데 그 플러스가 뭐냐면 대시입니다. 대세 밑줄이 있는 경우. 요것도 많이 나와. 자, 근데 대세 밑줄이 있는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대세 8가지 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대시 뭘로 쓰였는지. 단어 명사, 그것, 저것. 단어 형용사, 그, 저. 단어 부사, 그렇게, 뭐. 그지?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동격에 대한 이때 강조구문.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대시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 못하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꼭 선생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 이걸 보고 계시는 방송 우리 학생분들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동격에 대해 어떻게 생겼어요? 이때 강조구문 이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는 내가 이게 명사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다 안다는 가정하에 대세 밑줄이 있는 경우는 대시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왜? 너무 많이 쓰이니까 웬만하면 다 맞다 이게야. 다 맞는데 첫 번째 단어 명사로 쓸 때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단어 명사로 쓸 때는 대시냐 도스냐 수일치를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어법 문제는 학교 문제나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나 한 문장 안에서 끝이 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대시나 도스가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러면 걔가 맞는지 수일치를 보려면 윗문장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의 시작에 대시 나오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장 전체를 다 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단어 명사로 나왔을 때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요거예요. His idea sounds better than those of mine. 그의 아이디어는 나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게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does가 아니라 his idea 단수를 받으니까 여기서는 that of mine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 ideas면은 that이 아니라 dos겠지만 요거 비교 문장에서 여기 나오는 요거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일 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that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은 문장 전체에서 명사 자리에 있다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그지?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이 that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이게 명사절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주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경우에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돼? 보통 what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가 that, if, whether 의문사잖아요. 맞지? 근데 의문사는 명사인 의문사가 있고 부사인 의문사가 있었어. 맞아? 그러면 명사인 의문사 뒤에는 불완전하고 부사인 의문사 뒤에는 완전하잖아. 근데 that하고 if, whether 뒤에는 둘 다 완전해. 오케이? 그럼 that 써야 돼? if, whether 써야 돼? 요거는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명사절 접속사 자리에 that을 써야 되냐, if, whether를 써야 되냐. 뒤에는 똑같이 완전해. 그럼 어디 봐야 됩니까? 앞에를 봐야 되죠. 그치? if나 whether는요, 이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if나 whether이 쓰인 명사절 접속사 앞에는요, 반드시 의문, 무식, 불확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I don't know, 무식해. I want to know, 알고 싶어. 그치? I'm not sure, I'm not certain. 이거는 불확실하죠. 그럴 때 뒤에 if나 whether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내신에서 조심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그걸로 문제 또는 수능에서는 안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시 틀릴 수 있는 경우는 요거 딱 두 가지.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있는 경우, 야, 요거는 약방의 감초. 굉장히 뜨문뜨문인데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요. 이번 내신에서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알겠습니까? 자,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있어. 딱 한 가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알면 돼요. 오케이?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보어 자리는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써야 돼요.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OT 강의에 뭘 올려놨어? 이형식 동사 리스트 17개 올려놨죠. be, keep, remain, 요즘 최근에 추가된 stay. 그지? 그 다음에 become, get, go, come, turn, grow, 그 다음에 감각동사 7개. 그러니까, 그 다음에 O형식 보어자리. O형식 보어자리 형용사 쓰는 거 뭐 있어?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 맞지?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 그거가 쓰인 보어자리냐 아니냐만 확인해서 보어자리는 무조건 형용사고요. 아니면 다 부사입니다. 알겠어?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형식 감각동사야. 그러면 뒤에 뭐야? 보어 자리야. 근데 보어가 뒤에 형용사로 있어. 그래서 그 앞에
부사를 갖다 놓는 거,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자, 보어 자리인지 어렵게 만드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아니 어렵게 만든다기보다는 보어 자리일 수 있는 경우를 선생님이 7가지로 정리했어요. 한 번씩 보면, 자, 첫 번째 이형식 보어 자리. 요거 우리 OT 강의에 있는 그거잖아, 그지? 그럼 동사 있으면 이거 바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거기 형용사 쓰인다. 두 번째,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 네, 요거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인다. 자, 근데 목반대가 생략된 5형식 관계대명사절,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선행사인 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에 주어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붙어 있어요. 맞지? 그런데 그 뒤에 명사 붙었는데 뒤에 동사가 뭐야?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야? 목적격 보호자인 거지. 그래서 동사 5형식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 뒤에 바로 형용사가 붙어요. 여기서 부사가 붙었다.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인데 앞에 명사 있다. 아, 여기 목관대 생략됐으니까 여기 목적어 자리고 이거 뭐야? 형용사 자리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보어 도치예요. 보어 도치는 2형식, 5형식 다 도치가 될 수가 있는데, 도치를 시키는 이유는 2형식에서 주어가 너무 길어. 그 다음에 비동사 있고 형용사가 짧게 있어요, 보어가. 그러면 가주어 있을 쓸 수도 있지만 도치시켜버리죠. 그래서 형용사였던 또는 현재 분사였던 과거 분사였던 형용사를 앞으로 내밀고 2형식 동사 쓰고 주어 긴 거를 쓴다. 여기 예문이 조금 어설픈 게 하나가 있는데, Wonderful are the Korean mountains which are full of trees. 나무가 가득한 한국의 산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5형식 목적격 보호도 뭐냐면, 목적격 보호가 앞에 와요. 목적어가. 왜? 목적어가 길어.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근데 이 동사가 뭐야?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예요. 그지? 그러면 made possible everything 쭉 이렇게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형용사구. 여기 보세요.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was stunning. 대중들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는 아주 놀라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단어 형용사가 있고 your,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구가 이 형용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네, 형용사구가 되지, 그죠? 근데 이 형용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여기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죠. 오케이? 그러면 이 형용사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the information availably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학생들 선생님한테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야, 이거 형용사구잖아. 그럼 전부 다 하잖아. 이거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구에서 보어 자리인 걸 파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예요. 자, 보세요. The more often you review your chapters, 그 책을 네가 더 자주 복습할수록 the more likely it is to remember them.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는 뜻인데, be likely to 알고 있잖아. 그지? 여기 보어야. 그 보어가 비교급이 되어가지고 more likely로 지금 여기에 형용사가 붙은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likely는 이게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지만, 그지? 만약에 다른 여기서 the more easily. 이거 안 되지. 왜? 지금 여기 보어 자리야. 알겠습니까? 요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형식 PP 다음에 오는 거. 이건 뭐야? 결국에 이 PP가 make it, find, live, think, believe, consider의 PP예요. 그 뒤에 아까 오는 거. 그치? 네. 그렇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의 플러스 형까지 했네. 마지막 뭐 남았어요? 네. 대명사나 제귀 대명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대명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대명사의 수일치예요. 근데 수일치가 맞냐 안 맞냐는 한 문장 안에서 해결되잖아. 근데 이 문장이 길어. 그러면 시간 걸리죠. 그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통과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통과해야 되는 게 뭐야? 병렬 구조 통과해야 되고요. 수일치 통과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통과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제기대명사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거든요. 물론 부사로 강조용법으로 지 맘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틀릴 수 있는 경우는 그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로 쓰인 제기대명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여기 써야 되냐 제기대명사 써야 되냐는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있는 이 제기대명사가 동사의 동작의 주체랑 같냐 다르냐를 보고 해야 되니까 이거 해석해봐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일단 넘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니? 대명사인데 콤마 뒤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 아까 했잖아. 그지? 의문사의 밑줄이 있는 경우. 그게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셔야 된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내신에서는요, 가주어 it, 가목적어 it 또는 이때 강조 구문에서 그 it 자리에 다른 걸 써놓는 경우가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내신 기간이라서 굉장히 빨리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걸 줬는데, 요거를 듣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바로 뭐 카톡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까? 화이팅!